반갑습니다. 홍정근 교수입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해외 선물의 진입 시점이 가장 적절한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전번 시간까지는 추세가 상승할 때 언제 진입을 하여야 되는가와 하락할 때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추세가 행보인 경우에 진입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을 강의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해외 선물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강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승을 예측했는데 3, 4초가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하락을 하면 바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선물을 리딩하는 분들의 예측이 깨져 버리잖아요. 예측이 틀리는 순간 리딩하는 분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한다고 하고 2, 3개월 있다 상승을 해도 상승을 한 것이 않습니까? 이 차이점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강의를 한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수요를 이제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 학생들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 오히려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요. 해외 선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식보다도 저한테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와 관련되는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오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잘 안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솔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행보하는 경우입니다. 요때 언제 진입을 하여야 할까에 대한 건데요. 요게 이제 소위 요거 얘기하는 이제 매수, 매도 시점이죠. 예. 요걸 언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정도를 명확하게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고수죠. 예. 어떤 분이 해외 선물을 저한테 처음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 좀 아는 듯 하면 갑자기 은행의 금고가 내 것처럼 느껴져서 막 행복했다가 또 하다 보면 잘 안 되면 그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다시 연구하다가 또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행보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변동폭을 얘기하는데요. 이 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상승과 하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높이를 1이라고 하면 자, 2의 높이를 보면 요거보다 좀 크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변동폭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행보를 하더라도 변동폭이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좁은 것보다 위아래가 어떤 거를 이렇게 넓은 것, 폭이 큰 거를 투자 대상으로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행보 시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결론 폭이 어떤 거? 크게 난 것을 택하자.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시죠. 지금 요게 행보입니다. 변동폭을 적은 사례로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상승을 하고 왔죠. 그러다 갑자기 쭉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요 행보의 폭을 여기서부터 위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면 요 정도 폭이잖아요. 그렇죠? 얼뜻 보기에 폭이 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여요? 이게 여기 이제 화면에 놓고 봐서 그렇죠. 그럼 이게 큰지 작은지를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건 어때요, 폭이? 아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거 훨씬 크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행보는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아래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보는 가요. 즉 이걸 저점이라고 하죠, 보통. 이건 이제 저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의 폭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사례, 자, 이걸 잠깐만 이제 지우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자료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자료인데 이거보다 두 번째 나온 자료를 보면 훨씬 폭이 크죠. 이럴 때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내가 요 저점에서 만약 매수를 이렇게 했어. 그럼 이 고점에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상승일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폭이 크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수익이 많다는 거잖아요. 폭이 작은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 수익을 어떻게 하려면 크게 많이 내려고 하면 결론, 변동폭이 큰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서 제가 그러면 변동폭이 앞에서 본 거와 지금 본 거의 중간쯤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요게 이제 저점이라면 요 고점 정도 되죠. 그러면 처음에 본 것보다는 이게 폭이 커요. 제가 좀 줄여놨을 뿐입니다. 두 번째 본 폭보다는 여기 좀 적은 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런 경우를, 자, 요런 경우를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한다? 행보하는 경우라 한다. 이 경우에 행보할 때는 어느 시점에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할 때는 행보로 갈 때 보통 요 전까지는 이게 행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보면 요게 이제 60일선이거든요. 요게 이동평균선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60일선을 거치죠. 즉 이평선 중에서 이렇게 자, 이동평균선 중에서 며칠선을 그렇습니다. 60일선을 오르고 내리고 계속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영역을 행보구간이라 이렇게 개념 짓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개념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식이나 선물을 전문하는 전문가 대부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행보하는 경우에는 이 행보시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게 뭐의 대상이 아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행보 영역을 투자 대상으로 아니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이 하는 말이 요게 뭐 이렇게 세력들, 자,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이므로 요 행보 구간은 투자 대상으로 했다가는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요 기간에서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좁은 것은 거의 저희들이 진입을 하고 나중에 청산을 하면 손해로 귀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특이한 점이 뭘까? 요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을 행보 구간이라 하였는데 행보 구간의 개념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를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행보 구간의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상승 구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하락 구간인가요? 아니잖아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봤더니 내려가는 것도 아니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상승도 하락도 아닌, 즉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거죠.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상승과 하락이 없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자, 상승과 하락의 즉 강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상승과 하락의 강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추세가 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첫 시간부터 많이 강조해 왔던 뭐가 다이버전스 효과가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자, 다이버전스 효과. 어떤 분이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다이버전스를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웃으면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다이버전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죠. 즉 가격은 떨어지는데 보조지표, 기술적 지표들은 반대로 옆으로 가 행보. 아니면 아예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승을 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라 해요. 즉 가격은 하락하는데 보조지표는 반대로 행보나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자, 요렇게 뭘 한다? 암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암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맞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 이것이 나타나긴 했는데 틀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얘기한 게 오류다라고 했는데 요 오류가 바로 생기는 발생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강한 추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한 추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강한 추세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내려와. 그런데 다이버전스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예측을 해도 힘이 내려오는 게 너무 강하면 그 예측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류라고 하고, 왜 오류가 생길까? 이 오류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오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손실을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바로 이 다이버전스 오류가 생기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생기지 않는 영역이 바로 뭐라고? 자, 요렇게 행보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보시에 자, 다이버전스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라면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반드시 이익을 보고 싶어. 그러면 강하게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상승이나 하락의 영역이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보 영역에서 투자하시면 가장 쉽게 맞겠죠. 아니 저는 이거 배울 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죠.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래서 주식하고 선물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선물은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요만큼 오르면 한 5계약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까지 오르면 요게 한 5초 또는 뭐 10초 길게는 1분 이 사이에 100만 원까지도 이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서 수익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여긴 올라가는 곳이야 여긴 내려가는 곳이야를 알 수 있다면 아까처럼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부하고 실험하고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벌어지더라. 이걸 알면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법을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행보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니 이 부분은 마음 놓고 뭐를 통해서 공략하면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갖고 공략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하루에 행보 구간이 한두 번 나타난다. 그 하루 종일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만 딱 들어가시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보세요. 기회가 몇 번 주어지나? 한 번, 두 번, 그렇죠? 3번, 4번, 크게 보면 5, 6번 이렇게 주어지죠. 그 대신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요만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요게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 말은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요때부터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강조할 때 해외 선물 투자했을 때 행보 영역은 3회에서 4회 이상을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부터
세 개 중에서 중간폭에 해당되는 부분, 이 중간폭에 해당되는 것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언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지금 아까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어디서 하냐 하면 가영역, 이 가영역은 요만큼 왔을 때, 요 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해서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가영역에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해보시죠. 뭘 근거로 진입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요렇게 요 영역에서 여기 지금 차트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는데 차트만 보고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차트만 보고 뭘 한다고 하면 부정확하다고밖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요만큼 올라왔지만 요즘 되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요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보고 들어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게 아까 여기가 가영역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영역입니다. 지금 요 영역. 요 영역을 제가 설명의 편의상 확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요 영역이에요. 자, 요만큼 올라왔죠. 요만큼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요쯤에서 요쪽은 지금 못 보는 영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진입을 할 때는 가 영역이니까 요까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요거는 요 영역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설명의 편의상 도표를 갖다 놓고 설명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물을 하다 보면 요 영역은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영역입니다. 근데 나는 가 영역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도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지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뭘 믿고 들어갑니까? 이거 다 미래란 말이에요. 지금 미래. 이건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나는 매도를 해서 진입을 하고 싶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뭘 믿고 들어가시냐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뭘 믿고 가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보세요. 가격이, 요게 이제 가격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뭐 했다고?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게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에요. 기술적 지표인데 이 기술적 지표는 이거 상승을 하면 기술적 지표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요까지는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영역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지 않고 뭘 했다? 횡보했다. 요게 바로 뭐라고?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가격은 상승했는데 지표가 같이 상승하지 않고 횡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자,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예시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요걸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할 것이다. 요거를 뭐 해줬다? 예시해줬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초창기 이거 공부하고 이럴 때는
다이버전스 하나만 갖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들 창고에 돈이 가득 쌓이는 듯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거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니 다른 기술적 지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술적 지표를 공부는 하되 나중에는 안 맞으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맞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 일단 믿자고요. 믿는데 기술적 지표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모든 답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술적 지표 중에 장점을 찾아서 합치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그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나 주식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에서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 줬고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죠. 그렇죠? 고점인데 요 기술적 지표가 OBV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OBV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 뭐가 OBV가 요점이거든요. 요점인데, 자, 여기서 바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왜 이렇게 땅 색깔 비슷하게 보이는 거 있죠? 좀 희미하죠? 요게 이제 OBV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요 까만 선이죠. 까만 선. 요 까만 선 요거. 그렇죠? 요거를 시그널 선이라고 그래요. 즉 OBV가 시그널 선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즉 요걸 자세하게 보시면 OBV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자, OBV가 시그널 선을 어디에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죠. 요 점이 바로 뭐냐? 요게 하락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다이버전스에서 이제 하락해라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어디에서? OBV에서 앞으로 이 시점에서 지금 보시는 자, 요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에서 보조지표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뭐 한다고? 앞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파스트를 써보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슬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죠. 요게 구름이 좀 붉은색 비슷하게 나죠. 그래서 제가 양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운이 나오면 이게 매수가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가매수. 매수가 많으니 지금부터 팔아야 된다는 신호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양운이 나타났잖아.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양운이 나타났는데 양운이 옆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요것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앞으로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보았습니까? 세 가지를 보셨는데
세 가지 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는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제가 왜 동그라미를 요만큼 쳤는가 하면 요 파란 점들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점들 보이시나요? 요게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라볼릭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파란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상승할 때는 뭐 빨간 점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파라볼릭 3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말은 요건 미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요점까지 봤더니 고점에서 파란 게 뜬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볼릭이 저는 보통 2개 정도, 파라볼릭 몇 개? 2개 정도가 나타나면, 즉 2개가 발생하면 이때부터 진입 시점으로 잡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지금 보신 게 4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나머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행보시 가점이었죠. 아까 여기 진입 시기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요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버전스에서 하락이 예측됐죠. 그렇죠? 다시 오비브에서도 가격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파라볼릭, 기타 요건까지 모두가 뭘로 예측을 해요? 전부 다 이렇게 하락으로 예측돼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결론 종합을 해서 자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는 기술적 지표나 기타 요건들이 전부 다 뭘 예측했다고? 하락을.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자 뭐라고 요건이 부합됐다 또는 요건이 성숙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때부터 진입 시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물론 여기서 듣다 보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우리가 특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오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얘기들을 좀 더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이제 더 보죠. 아까는 가점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점을 아까는 상승하다 하락된 걸 본 거잖아요. 지금은 나점은 하락에서 뭘로? 상승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나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나점에서 그러면 요까지만 보여지는 거고 요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요건 역시 뭐라고? 미래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미래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올라갈 거를 상승할 거를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예. 자, 요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미래인데 미래는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상승했죠? 상승했죠? 그러면 이 상승할 거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하면 최고 전문가죠.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강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영역은 지금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뭐 한다고? 하락합니다. 그런데 보조지표를 봤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니까 요 영역은 자, 요걸 보세요. 요 영역은 분명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표에서 반대로 여기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요게 바로 뭐라고?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이버전스가 얘기했습니다. 요 시점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배운 똑같은 내용으로 갑니다. OBV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나점이거든요. 보면 드디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OBV 선이 요 까만 색깔이 시그널 선이고요. 이 주황 색깔이 OBV거든요. OBV가 지금까지는 까만 색깔 밑에서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지금 요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드디어 통과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즉 OBV가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물로 위로 통과를 하면 이게 뭐의 신호? 상승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에서도 상승한다 얘기했고 보시는 것처럼 OBV에서도 뭐 한다고?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시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여기를 보면 드디어 아까 고점에서 얘기할 때는 양운이라고 그랬잖아. 이 색깔을. 요거 파란 색깔이죠. 어문입니다. 어문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매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는 사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즉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뭐 할 거를 예측했다? 상승할 거를 예측하고 있다. 지금 세 가지 다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아까 우리 파라볼릭 보셨잖아요. 자, 여기 파라볼릭 보시면 드디어 여기서 빨간 점이 찍히기 시작하죠. 저는 몇 개 찍힐 때부터? 두 개가 찍힐 때부터 요때부터 진입을 한다. 자, 뭘로 들어가면 돼? 상승하니까 사야죠. 이제 올라갈 거 예상하면 사야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행보시 지금 하기 나점이에요. 자, 진입 시기 결정. 다이버전스에서도 상승을 예측했고, 자, OBV에서도 상승을 예측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파라볼릭, 대부분 보조지표에서 전부 다 뭘로?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결론, 나머지에서도 기타 요건들, 제가 오픈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상승을 예측하니까 이걸 전부 합쳐보면 결론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결론은 지금부터 뭐 할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그래서 상승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객관적이면서도 분석적인 면이 많죠.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의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보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선물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다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고점이었죠. 그렇죠? 나는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점은 역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논리는
가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제가 지나가 보도록 하죠. 지금 다점이 요거였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가격 상승, 그런데 다이버전스 하락.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자, 오비버에서도 고점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면서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똑같이 양운이죠. 드디어 자, 가매수했으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파라볼릭도 드디어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모두 다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이니 자,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논리죠.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행보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행보인가 아닌가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이동평균선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61선을 위아래로 통과하면 그게 반복되면 그거를 저는 행보 구간이라 하고, 행보 구간은 고점과 저점을 노리는데 여기에서 가장 잘 통하는 게 뭐라고? 다이버전스 이론이다. 그래서 행보 구간은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수익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행보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회, 4회 정도만 어느 정도 폭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수렴하는 형태로 쫓겨가니까 그 지역은 투자하지 마시라.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나요? 괜찮아요? 예, 평소에 뭐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조금만 응용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보시에 변동폭이 있잖아요. 변동폭이 있는데 요거를 많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강의가 원체 또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시간의 제한도 있고 해서 많은 것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자, 다이버전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 다이버전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올라가요. 여기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간 거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만큼 떨어졌으니 여기서 사신 분은 조금의 이익을 보다가 많은 손실이 불가피했죠. 다시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죠? 근데 또 이만큼 내려가잖아요.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건데요. 머릿속에서 하나만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경사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경사도가 급경사죠. 거의 한 45도 정도 되잖아요. 이 말은 하락하는 힘이, 하락 추세가 어떻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니 다이버전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맞으려고 하면 어느 때 가서 잘 맞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요거를 한번 보시죠. 경사도가 크죠? 경사도가 조금 적죠? 경사도가 이제 이렇게 비슷해지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도 보면 내려가는데 옆으로 갔으니까, 행보했으니까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올라가다 또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근데 올라가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올라갔냐를 보면 결론은 뭐냐?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보면 행보잖아요. 아까 제가 행보를 얘기하면서
응용을 해서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요게 이제 엉덩이가 들리기 시작하죠. 다이버전스 오류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 행보하는 요 시점에서 진입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강한 영역보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멈춰선 이 영역이 투자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이게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선물을 하시면서 또 손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안으셨겠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리니까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반대로 여길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이렇게 행보가 아니라 들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행보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 말은 다이버전스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렇게 가는 동안 계속 행보가 생겼죠. 그런데 결국은 이 끝에 와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 오류가 왜 계속 생기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걸 왜 해놨는가 하면 요즘보다 요즘 높지 않나요? 요즘보다 요즘이 높잖아요. 즉 이게 하락이 되려고 하면 요거보다 이렇게 낮아져야죠. 낮아져야죠. 그렇죠? 요 낮아진 점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입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면 높아지다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요쯤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면 그 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많이 생겼어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잖아요. 가격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그렇죠? 그런데 요즘보다 요즘이 낮잖아요. 그럼 낮은 점에서 뭘 하라고? 진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유사한 거고요.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요 고점들이 올라오는 것보다 이렇게 비슷한 영역에 가서 다이버전스를 노려라.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거의 행보 수준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행보 수준이지만 조금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자, 행보 수준인데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생겼잖아요. 뭐로? 하락으로. 이러니까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입 시점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를 잠깐 해볼게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경사도가 큰 경우는 뭐가 생긴다고? 다이버전스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상승이나 하락의 경사도가 완만한 경우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러다가 드디어 행보까지 왔어.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매도 매수 진입 시점이며 투자 대상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동안 실전을 하시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지금 이제 제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그동안 성과를 낸 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방송에서는 실전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여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4일간 했는데 자, 요만큼 수익을 남겼습니다. 전부 다 빨갛죠? 뭐 어떤 건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는 논리와 실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틀 동안 한 것도 요만큼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6일 한 겁니다. 6일 한 게 자,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자, 마무리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하는 이론과 실제 하는 실전이 같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